우리만의 디지털 관심사 위주의 이기적인 방송. 우리 눈에 안 띄면 뉴스도 테마도 아니야. 마케팅 빅릭. 마빅 스피커. 스피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MC들도 네. 저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이제 하나씩 짤막하게 네. 아우 홍성님이 네.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앉죠 그렇고 뭐. 근데 이게 진짜 저도 느낀 게 네. 두 가지인데 네. MC 편을 하면서 느꼈지만요. 네. 이게 분명히 네. 생각한 것과 네. 회사를 벗어나고 나서 내가 생각한 거를 말해야자는 게 네. 입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럴 그래서 수 왜 있죠. 안 그러지 하다 보니 관심사를 내가 한 번이라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야 마치 어린이가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말을 해야지 말이 그렇죠.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이 약간 다른 방송에 비해서 어려울 수도 있으니 네.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한 번씩 네, 듣기로 네, 네. 좀 오면 사람들과 더 공감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그래 보아요. 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한테는 정말 신기한 것들이 서울에 많더라고요. 너무 네. 가슴 아픈 멘션이었어요. 타다를 보고 그치. 저희가 아직 택시 파업했을 때 네. 저는 그냥 카카오톡 택시 불러서 갔거든요. 잡혔어요? 잡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타다가 뭐지? 네. 뭐지? 그냥 사실은 뭐지? 그 택시 파업하면서 타다 마케팅을 해줬어요. 그럼요. 기사 그래요? 보니까 따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몰랐거든. 타다가 어. 있는 존재를 몰랐는데 맞아요. 그 파업하면서 네. 그럼 못 타야 되지라고 했을 맞아요. 때 타다를 타세요가 되는 거죠. 전 그날 타다 3번 탔거든요. VIP 고객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거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기사가 있다는 거? 그러면 카풀 그 프로 어플도 하나 있었는데 그건 이미 네.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그렇죠. 플러스. 플러스. 맞아요. 네, 네. 네. 저는 플러스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이 탔는데. 오. 진짜. 저는 싸서. 플러스는 네. 저렴하다는 거랑 아. 되게 그 링키지가 잘 된다는 거에 장점은 있긴 네. 한데 저는 플러스는 한 번 타보고 잘 네. 안 네. 썼던 것 네, 같아요. 네, 뭔가 딱히 이유는 없었는데 네. 택시를 대체해서 플러스를 선택할 만한 그런 유발 요인이 저한테는 충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못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있어서 중간에 이제 뭐 업무차 뭐 가거나 이럴 때 한번 타고 싶은데 그게 5시 이후인가 6시 이후인가부터 맞아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시간적 네, 그 시간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네. 그 기존의 법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데 네. 타다는 거의 24시간 만약에 할라치면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렇죠. 돼 있죠. 일단 렌트카 회사와 네. 기사가 대리기사 회사가 콜라보하는 형태로 그렇죠. 서비스를 하고 있죠. 오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게 보통 저희가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부르면 택시를 부른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 가격표를 보면 렌트비와 대리기사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호출을 하는 순간 대리기사님을 부르고 렌트카를 빌리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빌린 차에 대리기사님이 나는 타서 액션을 오시는 한 거죠. 번을 하지만 이제 어플상에서 이제 두 번의 번이 되는 일을 거죠. 한꺼번에 해주는 거죠. 그래도 뭔가 공유 차량보다는 괜찮은 건 키로수당 곱하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아닌가? 들어가나? 키로수당 소카 택시. 이용하면 네. 택시로 보면 네, 다르지? 택시 미터 요금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비싸거나 아마 뭐 그 정도 거기서 수준이다. 이야기하기로는 10%에서 20% 정도 가량 비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탔을 때 제가 보통 한 3,000 정확하게 3,800원, 3,900원 나오는 거리를 4,400원을 냈고요. 우와. 네네. 그리고 보통 7,800원 정도 나오는 거리를 9,000원 내고 왔어요. 네, 저는 그 정도면 충분히 1,000원, 2,000원 정도는 더 지불할 의향이 있고 명확하게. 카카오 콜택시? 그것도 네. 1,000원 1,000원이죠. 붙잖아요. 하지만 전혀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맞아. 맞아 진짜. 단 한 그러니까 그런 번도 걸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쌀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하긴. 좋은 건 사실 제일 큰 문제는 택시 기사님들이 저를 선택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다. 네, 지역에 네. 따라서. 네. 근데 맞아요. 이거는 가까이 있는 차량이 자동적으로 무조건 배차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드라이버가 그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와. 무조건 일단 가야 돼. 그냥 그 본사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GPS로 가장 가까이 있는 차량을 그냥 무조건 매칭. 그래서 아직은 대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네. 대기 시간이 좀 길다는 거는 좀 단점이긴 하죠. 저도
15분, 17분? 15분? 맞아요. 그 정도 걸리더라고. 좀 많이 기다리네요. 근데 좀 많이 기다려요. 저는 그 택시 파업한 날에는 아 하긴 3분, 4분 만에 다 우와. 탔어요. 음, 네. 주간 시간대. 네. 근데 음. 궁금한 건 그렇게 타면 네. 원래 택시 기사분들이랑은 잠깐 대화를 하잖아요. 네. 여기는 그냥 조용히 가는 건가요? 조용히 가요. 택시 기사분들한테 불편했던 건 그러니까 제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하신다라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맞아요.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맞아요. 저는 제가 네. 그날 두 번째 탔을 때 너무 궁금해서 제가 기사님을 네. 거의 붙잡고 흔들었거든요. 아, 어떻게 된 진상, 거냐. 진상. 네, 기사님이 약간 스트레스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오히려 거기 기사분들은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기사분 네. 한 분은 네. 법무법인 그 운송 업계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의 체험하러 오셨구나. 네, XX의 아. 법무법인 땡땡의 음. 사무장이셨고 우와. 그래서 그 사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네. 지금 타다 드라이버님들 중에서 네. 네. 전업으로 뛰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네. 이렇게 프리랜서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 상당수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와. 택시 기사분들이 아니신 거죠. 네. 사실상. 그러네요. 어쨌든 대리 기사분 하시는 것처럼 투잡을 뛰시는데 네. 사무장님은 이 운송업계를 어쨌든 알아야 되니까 아. 드라이버로 들어오신 네. 거고 네.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계약직. 계약직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초반에 교육을 받고 네.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신기하네요. 그래서 사실 기존의 택시 이제 불편했던 거 네. 중에 하나가 택시 안에서 잠을 못 자. 맞아요. 그러니까 편히 내가 저기까지 맞아요.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네. 그런 답보, 네. 네. 그런 이제 그런 어떤 확신을 맞아요. 네. 가질 수. 가질 수가 네. 쉽지 않죠. 맞아요. 근데 저는 타면서 잘 잤어요. 너무 편하죠. 그냥 누가 말 걸어주는 네. 사람도 없지. 그리고 네. 어차피 어플이니까 저기까지는 갈 거고 나는 그 시간에 뭘 해도 되게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심지어 택시 타면 네. 이어폰 끼다가 네. 빼잖아요. 네. 어떤 맞아요. 상황이 벌어질지 네, 모르니까 맞아요. 난 대응을 해야 맞아요. 되는 거니까 내가 내 돈 내고 타고 있는데 맞아요.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불편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타거나 네. 버스 타면 그냥 제가 하고 싶어 하면 시간이죠. 되는데 4시간일 수가 없고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좀 야간 시간에도 많이 타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근데 타다는 그런 면에서는 오.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원어브댐이잖아요. 택시 회사 그렇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어떤 기존의 택시 회사들이 줄 수 네. 없었던 거를 이제 편리함. 거기를 같은 비용을 내고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차가 크다는 것도 그거에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 네, 기사님과의 네, 나의 네. 거리 자체가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고 네. 그거에서 오는 그런 되게 프라이빗함도 네. 오는 것 같고요. 네. 기본이 다 중형차급인가요? 네. 와. 그거 다 카니발 11인승 아, 카니발이 진짜요? 기본이에요. 카니발 다 세차. 그 넓은 곳에 저 혼자 있습니다. 주행거리 1000km도 안 되는. 와. 그리고 물어보니까 최대 6명까지는 탈 수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많이 타면 더 이득인 이득인 거고. 그러네요. 그리고 짐 갖고 있어도 별로 뭐 불편한 거 없고 옆에 그냥 다 널브러 놓고 하고 되니까. 빨리 지방에도 했으면 좋겠네. 편하겠네요, 진짜. 오늘 서울에서 한번 네? 타보세요, 홍성님. 아직까지는 좀 무료야. 무료요? 만원 무료. 만원 쿠폰 나와요. 지금 처음 타면 하면. 무료야. 오, 이따 네. 홍대까지 갔다 가면. 그리고 네. 웰컴 킷 받았죠. 웰컴 킷, 네. 거기에 11월 만원, 12월 만원 쿠폰이 있어요. 오. 저는 지금 네. 타다 처음 사용한 이후로 택시 한 번도 안 탔거든요. 오, 진짜요? 무조건 타다만 타고 있어요. 기존 택시 불편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또 네. 너의 냄새가 다르죠. 맞아요. 탈 때마다. 아우 담배에서 너무 힘들어.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파. 특히 짧은 거리는 그나마 좀 이렇게 참고 가는데 네. 좀 한 뭐 좀 20분 30분 가면 머리가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것도 그렇긴 해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현금을 꼭 받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 카드를 잘 안 받으려는 경우도 있고. 무섭죠. 저의 그때는 좀 입장에서 맞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 것도 더 있는데 그렇죠. 여성, 그런 여성분들은. 현금이라던가 네. 카드에 관련된 문제 맞아요. 그리고 늦게 탔을 때 문제 맞아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네. 한 번에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황당할 때는 길을 이쪽으로 갈 줄 알고 휴대폰만 보고 있다가 막상 보니까 다른 게 여기 아닌데요 하면 네. 말을 하셨어야죠. 맞아요. 사실은 택시 네. 업계가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기존에 분명히 다 알고 있었던 그렇죠. 거일 텐데도 불구하고. 근데 다들- 보면 또 택시도 쿡 협동조합 형식처럼 네. 그때 한동안 있었죠. 돌아다닌 건 예, 봤거든요. 있었죠.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색깔이 잘. 그냥 간혹 보이면 그게 저거구나. 그러니까 그것만 탈 수는 또 없으니까. 음. 또 카카오 택시에서 그것만 또 발라내가지고 그렇죠. 하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그러니까 추천합니다. 웰컴키 브랜드 네. 그 책자 조그맣게 나오는 것도 너무 네. 잘 해놨어요. 오. 이쁘더라고요. 가입을 해봐야겠네. 그 웰컴 킷이라는 네. 걸 준비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아. 인상적이었고요. 하긴 지금까지 그런 곳은 없었죠.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혀 없었죠. 근데 보면은 이게 브랜드 이름이 참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타다 하니까 네. 타다를 심플하니까 음. 더 브랜드도 쏙쏙 잘 들어와요. 직관적으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그림이요. 로고가 로고가 조금 아쉬운. 오른쪽 네. 문에 타다라고 다 그 로고가 붙어 맞아요. 있거든요. 그거. 근데 그게 서울 시내 네. 전역을 돌아다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먼 글자. 네. 타다라고 뭐 읽기는 택시도 안 하는데 써있지, 뭐 다른 아, 것도 야, 없지. 근데 오늘에만 몇 대를 봤어라고 네. 되게 다들 궁금해 네. 하더라고요. 그럴 그게 수도 되게 있겠네요. 마케팅 효과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게 화제성으로 되는 것도 인증샷이 그렇게 맞아요. 올라와서 정말 저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한다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걔는 이렇게 안 보고 안 해, 난 안 해, 안다. 뭐 그러다가 그 이제 임계점을 넘은 거지. 그렇죠. 아이씨 뭐야 이게 그러고. 대체 뭐길래? 그래서 이제 하면 또 그 웰컴샷 웰컴 키트 주니까 또 맞아요. 이제 그것도 찍지 안에 타는 것도 찍지 맞아요. 뭐 바뀐 너무 것도 신기해. 찍지 분명히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네. 것들은 이게 어떤 마케팅 요소에 의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알잖아요. 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올린 거는 저건 돈 받고 올린 거 저건 올린 거 진짜다. 근데 주변에 자발적 올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맞아요. 근데 어플도 보니까 특이하게 네. 원래 뭐 쿠폰을 이렇게 따로 나중에 제공도 하겠다는. 그건 기본적으로 그거죠? 가야죠. 네. 그리고 요거 타다가 기본적으로 요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플러스에서 오신 분들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카카오에서 디자인하셨던 분들도 왔다고. 그렇구나. 플러스나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이 이쪽 구성원들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앱이 똑같아. 맞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익숙해요. 네. 우버나 뭐 플러스나 뭐 그런 것들을 이 UI나 이런 것들도 되게 익숙해서 사실 뭐 그렇게 많은 기능도 없고 그냥 차 맞아요. 부르고 차 타고 뭐 쿠폰 등록하는 정도만 있을까? 뭐 나중에 이제 뭐 카카오 플러스 친구 해가지고 뭐 쿠폰 날라주고 그것도 그렇네요. 계속 뭐 퀴즈식으로 해가지고 또 맞아요. 번호 날라오고 하겠지. 아무튼 신비하네요. 처음 초기 런칭은 되게 성공적이지 않은가. 아마 택시 업계가 네.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더 여기에는 더욱더 각광을 확실한 받을 거고요. 전 마케팅 대신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들 때문에 오히려 더 되고 있는 타다를 상황.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올해까지인가 한 1000대까지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24시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환영이죠. 그러면 타다 이야기는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마미손. 유명한 마미손. 네. 나 얼마 솔직히 전에 진짜 처음에는 좀 몰랐거든요. 가다가 마미손 굿즈 나오는 거 보고 화면을 네. 보신 거죠? 근데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이 마미손이 너무 신기했던 게 네. 유튜버 한 분이 AI 기술 뭐 이렇게 운용을 해서 네. 레드 크라운 분석을 얼굴과 했어? 네. 마미손의 그 얼굴에 뭐 눈동자 위치는 네. 뭐 눈 위치 뭐 입꼬리 모양 이것까지 다 했더니 일치하는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BBC 코리아에서 뭐 인터뷰한 거나 지금까지 네. 인터뷰한 거 네. 보면 나를 매드 크라운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하는데 네. 또 유튜브에는 맞다고 매드 크라운이 노래를 잠깐 이 단락을 부른 거를 네. 해주면서 얼핏 다른 것 같은데 입 모양의 그 어색한 입꼬리는 똑같은데 이상하다. 왜 뭐지? 정말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자기만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가? 근데 또 음원 시장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한 판을 만든 건가? 이게 아직까지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근데 노래는 정말 중독성이 강해요. 맞아요. 일부러 수능 전날에는 이 음악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댓글로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들으면서 또 듣고 또 듣게 된다. 근데 한편으로는 혹시나 이게 또 너무 노이즈 마케팅 아닌가? 그러다가 나중에 확 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흥미가 없어요. 진짜요? 마미손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심지어 그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트리플 세븐에 나왔을 때도 나오자마자 누군지 알았어. 어떻게요? 진짜요? 네.
티가 나더라고. 매드크라운인 게 티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쇼미더머니를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뭐 매드크라운 원래부터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누군지 알아가지고 저는 흥미가 확 떨어졌지. 처음부터 사람들이 궁금하다 보면 매드크라운인데? 그러고 있어가지고 왜 의문을 가지지? 이렇게 홍서민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게 저렇게까지 할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근데 궁금해서. 거기까진 그랬는데 할로윈 시즌을 맞이해서 마미손 굿즈가 나온 걸 보고 그래 이건 좋다. 이건 좋다. 맞아요. 이건 좋다. 그게 좀 이건 괜찮다. 어떻게 이게 요 마케팅 신선하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광고하는 이미지들도 그 마미손 쓴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포즈나 대형들을 맞아요. 괜찮네. 이 정도까지 가면 괜찮겠다. 거기까지. 그러지만 거기까지. 굳이 걔를 사고 싶진 않으면서. 근데 또 흥미로운 게 그 유튜브 댓글에서 보면 한국민소청 계정이 글을 남겼어요. 정말 컨셉이 대단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 보고 이게 정말 컨셉을 잡고 했다고 하면 백이성의 목소리 그 다음에 여러 게스트 그리고 또 아줌마의 그 스포츠 춤을 혼자 추는 것도 민망했을 건데 그걸 찍고 이것도 하나의 설정으로 이렇게 그린 거면 11월에 새로운 음악을 발표한다는 걸 염두하고 미리미리 이렇게 홍보성으로 물밑 작업으로 그래서 정말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까지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니까 정말 그렇게 했는데 매드크라운으로 나오면 정말 큰 그림인 거죠. 그러면 또 약간 흥미도가 떨어질까 이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런 얘기하면 되게 나 나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젊은 애들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아. 되게 되게 핫해요. 정말. 젊은 친구들은 중독성이 있다는 게 아마 그거에서도 약간 있어요. 가사 중에 뭐 나를 뭐 이렇게 억신여겼지만 나는 꼭 살아난다. 소년 점프하면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 확실히 저는 타겟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걸로 따지고 보면 저는 타겟이 아니고 10대와 20대 그러니까 약간 그들이 느낄 만한 울분을 이야기하는 근데 제일 또 신기했던 것도 있지만 어이가 없었던 것도 있는 게 처음에는 좀 이상했어요. 이게 뮤직비디오라고? 뭐지? 했는데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묘하게 왜 이렇게 끌리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또 크로마킹 작업한 원본을 공개하면서 아무나 다 써라 상업적으로 뭐든 다 써라 하니까 뭐 탈모 관련 소재도 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대학교 과제 추석 연휴 때 과제하는 내 분위기를 알아 뭐 이러면서 계속 퍼지니까 외국인도 이걸 반응을 찍은 것도 있더라고요. 뭘까 이 사람은 어디까지일까. 좀 재밌는 거는 그런 약간 B급 정서의 뮤직비디오 같은 거를 찍는 사람들 그 찾아보면 꽤 있어요. 맞아요. 놀아줘. 마미손은 어쨌든 대충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런 면에서 인정? 인정이죠. 그럼요. 저는 타겟이 아니지만 인정. 그리고 마미손 보다가 요즘에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그림 일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선님이 얘기해가지고 한번 일기. 찾아봤어요. 요즘에 뭐 그림 일기. 하루에 있었던 일과를 이렇게 되게 데일리 룩이랑 맞아요, 같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조그맣게 아기자기하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솔직히 말이 자기 이야기지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할 법도 한데 어떻게 잘 적정선에서 사람들이 위트 있게 넘길 수 있는 정도까지만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다가 단순하게. 좀 신기한 게 뭐 그냥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대학 일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뭐 요즘에 페이스북에도 자기 일기 같이 쓰시는 분도 많았지만 그렇죠. 인스타그램이 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스토리나 해시태그가 있고 또 이걸 바로바로 이렇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런 짤막한 장르가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뉴욕 국립도서관에서도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우리가 뭐 흔히 아는 이야기지만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나씩 흥미로운 뭐 모션 그래픽 넣어주고 나머지는 한 몇 페이지 정도의 글을 소개해주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뭐 밀레 서재 이번에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오는 것도 모바일로 이렇게 자주 보는 것도 이제 힘든 상황이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모바일 본다 해도 또 어떤 보고서에는 Z세대 사람들이 모바일만 다 볼 거란 거는 착각이다. 오프라인 책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과연 책이라는 게 플랫폼이 나올 때마다 다 적용하고 새롭게 발전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을 놓치기는 힘들 거고 그렇다 해도 장문을 또 이렇게 읽기 위해서 투자는 안 하는데 그림 읽기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하니까 쉽게 다가가는 마치 예전에 카드 뉴스가 나왔을 때 신선했던 그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스토리 기능이 있으니까 공감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치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을 보는 듯한 느낌? 그런 게 많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또 보면 여기가 민감한 이야기도 특히나 직장인들이나 이런 마음을 딱 찔러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보고 댓글도 달고 이야기하는 건가. 민감한 이야기가 근데 나오나요? 예를 들면 그게 하나 있었어요. 이직을 하면서 새로운 회사를 갔는데 이런 일도 있는데 내가 이것까지 왜 해야 하나 뭐 이런 거 흐름도 있었는데 그냥 그거는 뭐 하긴 어느 회사나 맞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도 있고 때로는 자기 뭐 사생활적 이야기를 캐릭터로 해서 하면서 자기 친구도 캐릭터를 이렇게 빌려와서 그려주고 그래서 그것도 보면 표현 방식이 조금 어두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이걸 적당한 개방을 해서 사람들한테 공감도 얻고 거기서 또 새로운 걸로 이야기하면서 어쩔 때는 자기 그 이야기를 도와주고 스티커도 만들고 뭐 굿즈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갑자기 마미손급은 아니지만 참 신기하구나 요즘에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좀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좀 그런 것도 있고. 혹시 뭐 인스타그램 자주 보시는 거 있으세요? 그냥 아무거나? 아니 저는 네. 자주 보는 건 아닌데 간간히. 이렇게 추천 피드가 뜨잖아요. 거기서 그 아까 말씀드린 데일리 룩이랑 오늘 했던 일들을 아기자기하게 그린.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림을 되게 올리길래 뭐 창작 활동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되게 습관적으로 저한테 매번 뜨더라고요. 제가 팔로우는 안 해놨는데 항상 추천에 떠서 가끔 들어가서 보거든요. 네, 오늘은 안 뜨네요. 네, 오늘은 안 뜨는 것 같네. 저는 할 말이 없는 게 요새 제 인스타그램은 테니스타그램으로 네, 저 오늘도 좋아요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니스 치는 사람들만 팔로잉 하게 되고 그들이 댓글 달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테니스 광고요? 뭐라 해야 되지? 스팸 광고들이 이제 댓글 달아주고 그것도 영어로 달아줘. 그럴 수 있죠. 어쩔 땐 스페인어로 달고 스페인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스타그램 보면 요즘에 갑자기 무슨 해시태그를 또 상단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더라고요. 해시태그를요? 네, 제가 오늘 본 거였는데 메뉴 서치해서 요즘엔 서지스천이 해시태그로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그리고 저도 습관적으로 이제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예전에는 네이버 블로그로 먼저 찾다가 이제는 조금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로 이 지역을 갔다 온 사람들 찾아보고 대충 여기 분위기는 이거구나. 맞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많이 가서 사진 찍구나. 이렇게 한번 정보를 얻어가는데 이것도 나름 쏠쏠하더라고요. 기본이죠. 낯선 곳 갔을 때 인스타그램을 하고 그 동네 마주치는 건 기본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네이버나 아니면 블로그만 의지하다 보니까 약간은 정보가 오래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스타에서 보고 혹시 모르면 이제 유튜브에 올라 있는 거 한번 보고 그런 것들. 저는 이제 거의 인스타부터 찾아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 비주얼적인 게 궁금하다 그러면 블로그가 아니라 인스타그램부터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 혹시 인절미 그 호박 인절미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CMP? 맞아요. 네. 인절미? 거기는 그렇죠. 요즘 떡으로 또 유명하죠. 이거 어저께 이 작가에 갔던 사장님이 알려주셔서 그게 근처에 있대고 어저께 갔던 이 작가에 그래서 계속 보시나 봐요. 진짜 하루에 트럭이 몇 대가 왔다 가면 그리고 이게 싸지도 않아요. 비싸요. 비싸더라고요. 근데 소개가 참 재밌는데요. 한국인은 밥보다 떡을 먼저 지은 민족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떡 문화를 즐기게 될까? 삐지가 잠깐 들어갔네요. 요즘에 그렇게 되게 떡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집들이 또 뜨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인스타그램이 이제 그림 일기도 비롯해서 진짜 이 정도면 또 다른 하나의 컬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스토리 기능도 그렇고요. 맞아요. 전 사실 IGTV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토리에는 이제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스토리가 일종의 스냅챗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냅챗을 몰아내는 결과를 갖고 오지 않을까 완전히. 지금도 이미 많이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런칭했을 때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카피 서비스가 그렇죠. 대놓고 해도 되느냐라고 했었는데 결국엔 뭐 런칭 잘해가지고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스토리. 써요. 일시성이라는 게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해놓으면 이제 롱런도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가 꾸미거나 텍스트 쓰기가 않거나 맞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럼요. 그냥 오늘 찍은 거 그냥 공유하기는 좀 그렇고 찍은 게 아깝기는 하고 맞아요. 뭐 그럴 때 이제 올리고 맞아요. 쭉 올리고 어차피 얘는 없어지니까 이제 신경 끄고
그럴 때 쓰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보니까 인스타그램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봐도 잘 모를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또 이제 커머스랑 연결. 아까 인점이 보여드린 이유가 네. 얘가 요 온라인에서만 판대요. 아. 그리고 특정 시간대만 해서 네. 오. 금방 품절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주문도 여기 인스타그램에서도 받고 하다 보니 네. 요즘에는 이런 커머스 예전에는 네. 인스타그램에서 커머스를 어떻게 하지 이제 시행착오를 좀 겪었다 그러면 네. 이제 조금 이제 스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좀 이런 걸 한번 하시는 분 이야기 좀 들어보면 좋긴 한데 파워 인스타그래머. 있으세요 주변에? 그냥 왠지 그런 분들은 궁금해지더라고요. 돈을 드리고 그렇죠. 그쵸. 초빙해야 되더라고요. 그냥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니면 홍선님이 빨리 인스타그래머가 파워 인플루언서가 빨리 되세요. 인플루언서가 되어주세요. 그림 일기 네.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근데- 홍성님 그림 일기도 되게 잘 보고 있어요. 이게 저는 비공개로 해놓은 이유가 네. 어느 날 공개를 했더니 회사 네. 사람들이랑 이렇게 연결돼 버리니까 제가 어딜 가서 뭘 하든 간에 이걸 알게 돼서 자연스럽게 비공개로. 그 계정 하나 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려고요. 원래는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마빅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네. 조선실록처럼 다 기록해보자 했다가 네. 시간이 나를 그렇게 네. 넉넉하지 않구나. 그렇죠. 네. 쉽지 그냥 않아요. 나중에 정말 좀 괜찮으면 사진으로. 네. 근데 인스타는 저희도 채널 하나 만들긴 해야겠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느낀 게 네. 여기다가 그냥 공유만 해도 되겠다는 느낌? 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는 이제 충현이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건 뭐 흘러가는 자유롭게 걸로. 하시죠. 네. 네.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하나씩 만들겠습니다. 마비의 피컷 되게 좋은데 살롱 괜찮은 살롱 것 같아요. 같은데 살롱. 네. 이게 아무래도 궁금한 거 많은데 막상 게스트분이 계시니까 질문을 못 던지는 것들이 있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럽시다. 그리고 또 그런 거 모아서 소비 앞으로. 인간님의 또 활동이 네. 뭔가 약간 여러분들의- 기마이비도 약간 네. 궁금하긴 해요. 이게. 비로 많이 가는데 우리. 그러게요. 네. 심지어 마비야.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충현님의 이야기에서도 이번에 편집하면서 느낀 거지만 그 유럽에서 이제 엉덩이에 뭐 로고 달려 있고 이렇게 네, 한다는데 네. 그 사진은 진짜 그게 있길래 네. 어떻게 또 이건 찍으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오 신기한데 근데 보니까 또 유럽에서 어떤 또 재미난 일이 있으셨을 것 홍성님 같더라고요. 코너는 그런 걸로 해야겠다. 어떤 거요? 신기하고 이상한 나라. 자빠싸죠? 홍성 MC의 신기하고 이상한 나라. 어우 발굴 해놔야겠어요 이제. 네. 그리고 테니스도 한 번씩은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네. 아까 이제 저희 게스트 이제 다음에 나가는 방송 있겠지만 네.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네. 미처 알지 못했지만 네. 대패도 명품이 있다는 거면 대패계의 샤오미 수식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씩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처음 대패 들었거든요. 샤오미. 그런 그 이야기를. 대패 사업하시는 분을 한번 이런 궁금하긴 하네요. 네, 좀 500만 신기했어요. 원짜리 그러니까. 대패라니. 궁금해. 그냥 길게는 못 하실 테니 한 개 에피소드만 해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그것도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마비웨이 피컷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